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행복한 봄날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금 제주 예래생태공원에 와 있습니다. 중문단지 바로 옆에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벚꽃이 아주 일품입니다. 이 멋진 풍경을 뒤로 하면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알아두시면 요긴한 한 가지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메트포민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당뇨 치료제죠. 자, 이 약이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이처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술 잡지에서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 1년 동안 암 분야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그 중에 1등을 차지한 프랑스 연구진의 논문이 바로 메트포민에 대한 이야기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약술해 드리면 백혈병을 비롯한 암 환자들의 암세포에 이 메트포민이라는 약이 들어가면 암세포 표면에 있는 여러 단백질 유전자 발현의 변화로 세포독성 백혈구의 눈에 잘 띄어서 죽게 된다, 파괴된다. 쉽게 얘기하면 메트포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백혈구가 암세포를 잘 찾아내서 죽인다. 그러니까 암 치료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메트포민의 또 한 가지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전이 규명됐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까요? 비단 암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한 약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 매일 한 알씩 메트포민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겨울 아주 그만할 거 네,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울가로 잠깐 옮겨왔는데 하늘에서 벚꽃잎이 막 떨어집니다. 분위기 환상적이네요. 메트포민은요, 굉장히 오래된 약입니다. 1922년 유럽에서 처음 합성됐지요. 그러니까 올해로 100년을 훌쩍 넘긴 약입니다. 값도 굉장히 쌉니다. 한 알에 100원도 안 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현재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 약을 당뇨병 때문에 매일 먹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고 안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사들이 좋아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약이 비단 당뇨뿐 아니라 다른 건강상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증거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심장병이나 중풍 같은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을 준다. 또는 체중을 줄여준다. 다른 성인병을 이기는 데도 도움을 준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암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흔하게 앓고 있는 많은 암들, 예컨대 한국인에게 흔한 위암도 간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또는 유방암, 대부분의 암에도 이 메트포민을 먹은 그룹하고 먹지 않은 그룹하고 아직 초기긴 합니다만은 역학 연구를 해보면 확실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도 좀 줄고 재발률도 줄고 심지어는 걸리는 것도 적게 걸리더라. 좋은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혈압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암, 백혈병과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수명 연장에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한때 미국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이 약이 아마도 FDA에서 공인한 사상 최초의 항노화약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연구도 나왔다는 얘기죠. 실제로 1915년 미국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학에서는 메트포민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평균 수명이 더 길다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한 대규모 임상 연구를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좋은 걸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또 수명도 느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의 그 레터, 가장 권위 있고 믿을 만한 매체죠. 헬스레터에 보면 메포민을 원더 드락이다. 정말 신기한 약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제를 붙여서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근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만병통치약처럼 여기저기 다 도움이 된다. 자, 왜 그럴까요? 이 기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약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혈당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에 도움을 주죠. 줄여주는 메커니즘은 간에서 포도당 합성을 줄이고 또 장에서 흡수하는 걸 방해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그런데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세포 레벨에서도 이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아시죠? 포도당을 이용해서 산소를 대사시켜 에너지를 얻잖아요, 세포 안에서. 그런데 이 약이 인체가 엔진에 미토콘드리아가 과열되지 않게 좀 냉각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기전은 뭐 워낙 복잡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 유해산소로 세포가 빨리 늙고 손상되고 또 돌연변 일으키고 암 생기고 뭐 이런 걸 막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 자체에도 작용을 해서 백혈구 눈에 잘 띄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메커니즘도 규명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 몸이 과열되는 것을 막는, 그러니까 과잉 신진대사로부터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좁은 범위에서는 당뇨를 이기는 데 도움을 주고, 좀 넓은 범위 내에서는 몸 전체의 건강을 돌보는, 세포에서 산소 찌꺼기, 유해산소가 덜 생기도록 돕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깃하죠. 저도 그래서 저는 당뇨가 아닙니다. 혈당 괜찮은데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초기 폐암 진단을 받고 어쨌거나 몸 안에 암세포가 진단이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차원에서 저도 한 1년 남짓 됐지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한 알씩 메포민을 먹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당뇨 때문에 메포민을 먹고 있는 분이라면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십시오. 싸구려 약이지만 당뇨 이외에도 여러분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아닌데 저처럼 먹는 경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아직은 소규모 연구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대규모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인정할 만큼 확실한, 교과서에 실릴 만큼, 의사들의 가이드라인을 바꿀 만큼 확정적인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충분히 선용할 가치가 있다. 뭐 나중에 10년 후에 메포민이 뭐 암 환자들 조금이라도 도움된다, 이게 밝혀진들 내가 그 사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당뇨가 아닌데도 메포민을 먹을 것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치의인 의사하고 상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프 라벨이라고 표현하죠. 의사들은 합법적으로 FDA 공인 이외에, 원래 이 메포민은 당뇨 환자에게만 허가된 약이죠. 그러나 의사들이 판단해서 이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비록 FDA 공인이 안 났다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먹고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예컨대 아직 당뇨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뇨 전 단계라 그러죠. 예컨대 뭐 공복 그 포도당 혈당 농도가 뭐 110이다. 이런 경우는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예비군이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저는 의사하고 상의해서 메포민을 조심스럽게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떤 경우든 암세포를 진단을 받은 투병 중인 암 환자라면 자,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의사와 상의해서 메폴민을 먹어봄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콩팥에 질환이 있는 경우, 뭐 신부전이나 콩팥에 염증이 있거나 콩팥이 나쁜 분들은 좀 조심해야 한다. 안 먹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메포민의 부작용 가운데 콩팥이 나쁜 분들에게 몸의 피를 과격하게 산성으로 만드는 이런 부작용이 드물지만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심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뭐 CT 같은 거 찍을 때 병원에서 검진이든 뭐 다른 목적이든 되게 조영제를 쓰잖아요. 근데 아주 이게 운없게도 이때 쓰는 조영제가 대부분 안전한데 가장 나쁜 조합이 메포민을 먹을 경우에는 아주 또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 검사를 받을 때는 한 며칠 전부터는 메포민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근데 의사들은 다 아니까 의사하고 상의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다 걸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도 철학이 또 다 다릅니다. 저와 같은 좀 적극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방을 하는데, 또 보수적이고 신중한 의사들은 그거 아직 완벽하게 검증이 안 됐는데 쓰면 안 되지 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고, 그분들 말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저라면 전자에 해당하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의사분을 찾아가시면, 왜냐하면 이게 전문의약품이거든요. 의사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으로 투병 중인 분이라면, 콩팥이 괜찮은 분이라면, 그런데 뭐 내당능, 혈당이 조금 높다, 당뇨는 아니더라도 안 먹을 이유가 없다는 게 제 개인 판단이에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약은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배웠단 말이죠. 부작용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철학을 많이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선용하기 나름이에요. 약을 하나도 안 쓴 원시인들보다도 약으로 번복된 현대인들이 더 오래 살잖아요. 더 건강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모든 약에도 부작용이 있고 신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춤형으로 의해득실을 따져서 부작용이라는 손해보다도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크다면 안 쓸 이유가 없다.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메트포민은 아직도 연구 중이지만 충분히 선용할 가치가 있는 약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무쪼록 봄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